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노에서 뭐를 써볼까요? 깔끔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봤을 때랑 실제로 적용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지역명 적혀있는 거는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거 깔끔하겠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마켓 산스. 저랑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적용하는 방식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웹폰트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걸 복사를 할 건데 이쪽에 있는 이거 눌러도 복사가 돼요. 똑같아요. 뭐가 됐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mmon.css로 올 거고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이제 웹폰트로 사용이라는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왔을 때 제가 지금 블럭 씌워놓은 이 부분 HTTPS가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는데 없으면 그냥 넣어주세요. 이건 있는 게 좋아요.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있는 게 좀 더 좋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이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적용이 안 됐다면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면 되긴 합니다. 내 거 어디 갔지? 아, 여기다. 지금 보면 제 거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도록 하죠. HTML의 바디에다가 폰트 패밀리 라고 하는 거 열어줄 거고 이거 붙여넣기 해줄 거고요. 산스 세리프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보면 이제 먹었네요. 바뀌었죠? 폰트가?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우리가 코드펜에서 그 구글 폰트, 로보토 산스나 뭐 그 로토산스 KR 이런 거 가져다가 적용시킬 때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다. 지금 우리가 common.css에 이런 걸 추가를 했고 이 common.css가 헤드에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head.jsp를 include 시키면 폰트는 다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head.jsp를 include 하지 않은 파일에서는 폰트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거 왜 이럴까요? 여기는 또 괜찮은데 여기는 이상해요. 이거 왜 이런지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충돌은 아니고 그냥 폰트가 잡아먹고 있는 영역이 커지는 바람에 그 밑줄, 언더라인이 갖고 있던 자리를 폰트가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영향을 폰트가 바뀌면서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은 난 이 폰트가 좋은데 이 폰트 못 써요? 그 상황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더라인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폰트 때문에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언더라인이 아니니까 이걸 이대로 쓴다고 하면은 뭔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폰트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난 이 폰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당연히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common.css에서 여기 밑에다가 텍스트 대시 언더라인
대시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얘를 언더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해보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때요? 문제가 없죠? 자,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건데, 텍스트 언더라인 뜻이 뭐겠어요? 글자의 밑줄의 포지션, 위치예요. 글자에 들어있는 밑줄의 위치를 더 아래로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한 겁니다. 원래 같으면 언더라인은 글자 영역에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글자 밑에 위치시킬게 라고 우리가 강제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성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뭐 태그들의 CSS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디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흔하게 바뀌어야 되는 속성이었다면, 그런 속성이라면 바디에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디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디한테 준 이런 것들은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오히려 줘야 되는 거니까 폰트에 대한 적용과 그리고 이 밑줄에 대한 적용이다 보니 바디한테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언더라인까지 좀 해결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 디테일 관련된 쪽까지 내용을 수정을 좀 해놨었는데 리스트 쪽에서 우리 이거 했나? 여기도 아직 안 했군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리스트 쪽 먼저 처리를 좀 해보죠. 이건 이제 끄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불러와서 테이블의 형태로 조금 디자인도 살짝 매겨놓은 상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작성자, 얘가 이렇게 나오면 누가 쓴 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알죠? 여기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1번 회원 누군데? 2번 회원 누군데? 우린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사용자들은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야 이게? 이러겠죠? 이거를 이름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자, 작성자 이름이 나오게끔 얘를 한번 수정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고요. 다만 조금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결국 리스트 화면에 그릴 때 아티클스를 컨트롤러부터 받아온 다음에 반복문을 돌릴 때마다 아티클이라는 변수에 담고 아티클이라는 변수에서 이런 값 꺼내와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부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 이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려운 기능은 아니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작성자에 대한 회원 번호를 보여줄 게 아니라 실제 작성자의 뭐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유저 닉네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멤버 회원 번호, 작성자의 번호를 보여줄 게 아니라, 아이디를 보여줄 게 아니라 닉네임이나 이런 거 보여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가져오는 쿼리부터 건드려야 돼요. 얘를 가져오는 쿼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여기다가 회원의 작성자에 대한
뭐 이름 같은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 화면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쿼리를 실행시킨 결과를 가져와서 컨트롤러가 JSP한테 넘겨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화면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DB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잖아요, 리스트. 여기서 getArticles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이 getArticles를 찾아가서 이 getArticles XML의 지금 여기 부분 얘를 바로 그냥 나 이너 조인 할 줄 알지 하고 바로 수정하면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부터는 얘는 해도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getArticles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지금 DAO랑 서비스는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애들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바꿔도 돼요. 근데 자, 비슷한 상황으로 얘를 한번 볼게요. getArticle by ID. 우리 어차피 리스트 하고 나면 디테일 쪽에서도 작성자 이름 보여줄 거예요. 디테일 쪽도 우리가 디자인 좀 더 깔끔하게 해서 보여주는 거 할 거고 다 진행할 건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getArticle by ID 얘는 쓰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지금 검색한 결과인데 아니죠. 다른 데서도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는지 가보면 이거 modify랑 delete에서 쓰고 있어요. modify랑 delete에서 이런 거 왜 써요? 게시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쵸? 그러면 지금 디테일 쪽 만약에 손을 먼저 본다고 했을 때 얘를 나 이거 쿼리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서 무작정 들어가서 이 쿼리를 바꿔버리면 modify랑 delete에서 쓰고 있는 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바뀌어도 괜찮아요. 원래 가져오고 있던 거에서 플러스로 추가로 가져오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디테일을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날려야 되는 쿼리가 좀 막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한 2초 정도 걸린대요. 근데 얘를 그냥 무턱대고 바꿔서 얘네들도 영향을 받았대요. 그럼 얘네는 시간 그렇게 걸릴 필요 없는 쿼리를 날리던 애들인데 그냥 쿼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해당 쿼리가 실행되는데 2초가 걸린다라는 건 해당 기능이 실행되는 데는 2초 플러스 알파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기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는 메서드를 따로 빼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무턱대고 바꿀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잘 하고 내가 지금 얘를 직접 건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나서 괜찮다. 지금 현재 getArticles 같은 거는 바꿔도 문제가 없죠. 쓰고 있던 데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괜찮겠구나 하고 바꿔도 되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바꿔버리면 얘네도 영향을 받겠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괜찮겠네? 이런 판단을 어쨌든 해야 돼요. 하고 판단을 했음에도 괜찮아 하고 진행을 한 거랑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관관계랑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코드의 그 흐름상 영향을 받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뭐 하나를 건드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영향을 받을지 어떤 친구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것부터 마구잡이로 해나간다면 결국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 거니까 바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Articles. 자,
이 조인을 사용해서 작성자 이름 가져오는 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별명 붙일 거예요. 안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이러면 끝났네요. 아티클에서 전체 다 가져오는 거고 멤버에서 닉네임 가져올 건데 별명을 라이터 네임으로 붙여주는 거고 이것도 백티까지 걸어줄까요? 그리고 조인 했으니까 온절 팩트로 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더바이 게시물의 번호로 옆순으로 이것까지. 자, 그럼 이 쿼리를 우리가 여기로 갖고 와서 실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작성자 번호, 작성자 이름, 닉네임 잘 나오죠?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너 조인을 사용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쓰는 이너 조인은 레프트랑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DB를 처음 배울 때. 근데 지금 진짜 레프트랑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이 이너 조인을 레프트로 바꾸면 진짜 영향이 없을까요?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매칭한 조건이 뭐예요? 일치하는 것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추가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가져와 라고 했으면 그땐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 어떤 회원은 글을 안 썼기 때문에 그 회원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일치하는 것만 가져와 라고 했으니까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투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고 낚이시면 안 돼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투로 유추하시는 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너 조인을 사용해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쿼리를 날렸을 때 지금 방금 DB에서 봤던 이런 결과를 우리는 자바가 넘겨받게 될 거예요. DAO가 받을 거고, DAO가 서비스한테 줄 거고, 서비스가 결국 누구한테 준다? 컨트롤러한테 준다. 그럼 컨트롤러는 그 받아온 데이터를 모델에 담아서 JSP에게 넘겨준다. 그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죠? 자, 그럼 넘겨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list.jsp 안에서 반복문을 돌렸고, 돌리는 과정 안에 이런 변수들, 반복되는 순간마다 이 변수가 해당하는 값들을 한 줄씩 데이터 덩어리들을 받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누굴 꺼내와야 돼요? 자, 키가 뭐예요? 네, 우리 컬럼명이 항상 키였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 탭에 나왔던 결과를 자바가 넘겨받을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칭시킬 수 있는 키 역할은 항상 컬럼명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이 m.nick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별명을 얘로 지었기 때문에 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라이터 네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붙이지 않았더라면 닉네임이겠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여기서 라이터 네임 받아왔으니까 라이터 네임 꺼내 써야지 이러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에러죠. 그럼 왜 에러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property not found exception 이라고 하면서 property writer name not found on type article이래요. 자, 이 얘기는 article이라고 하는 타입 안에는 이런 애 없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article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 보고서 article이라고 하는 VO를 찾아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article VO 패키지 안에 있는 article 이 타입 안에 이런 애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가 어떻게 콕 집어온 거예요? 이거 이름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름이 이걸로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얘는 진짜 변수 이름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변수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 넣어줬던 것 뿐이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에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같은 에러를 보여드릴 게 아니라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문제 없잖아요. 나오는 거. 지금 AC로 바꿨는데 얘는 변수니까 변수 이름이 우리가 짓기 나름인 건데 다만 이 변수가 아티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내포시켜 주려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뿐인 거지. 어떻게 됐길래 얘가 VO에 있는 아티클까지 찾아와서 이 아티클 타입에 지금 이런 변수 없어 라고 콕 집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템스? 얘가 뭐요? 얘가 넘어왔을 때의 타입.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거의 출발지는 사실 여기입니다. 리절트 타입 뭐예요? 아티클.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리절트 타입은 풀네임이 뭐였어요? com.example.demo.vo.article이었어요. 얘가 가져온 결과는 우리가 해당 VO 패키지 안에 있는 아티클 클래스로 아티클 타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거기 가서 당연히 찾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던 세팅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writer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없다라고 뭐라고 하니까 우린 이런 프로퍼티를 만들어줘야만 해요. 이게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네, article vo에 가서 변수 하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지금 얘는 VO인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는 writer name이라는 컬럼이 애초에 없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변수가 추가가 됐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과 VO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하는 거고 필요한 게 없으면 없어도 되는 거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아티클 테이블에는 없는 애지만 우리가 아티클 타입을 사용할 때 조인의 결과로 이런 컬럼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변수가 이 자리에 있어줘야만 여기서 얘를 정상적으로 꺼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 찐으로 다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스프링 부트 들어오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드를 써내려가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스프링 부트 막 이제 배우고 있는데 당장 써내려가는 거 당연히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봤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구조가 바뀌면 전혀 다른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힘든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잘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힘듦을 너무 어려운데? 하고 내려놓는 순간 끝이고요. 그걸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못 써내려갈지언정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흐름만 파악을 하면 사실 코드를 써내려가는 건 내가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구글 치면 다 나오니까. 구글에 쳐서 나온 걸 가져다가 내가 흐름을 분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적용을 한 거구나.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훨씬 좋은 스킬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막 코드를 막 따다다다다 엄청 써내려간다? 머리로 알고? 그것도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럼 쓸 줄 안다라는 건 이해를 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흐름 파악만 되면 여러분들 개발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무조건 그 처음부터 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그 요청의 순간부터 내 코드 안에 들어가서 이 요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동작을 하며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왜 일로 넘어가며 이런 그 흐름들, 진행 상황들을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공부 방식입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코드를 써내려가는데 급급해지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타이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흐름 보세요. 흐름. 복습할 때도 진도 나간 거 조금 뒤쳐져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흐름 분석 계속하세요. 그러다가 눈 한번 딱 뜨면요. 며칠치, 몇 주치가 밀린 것도 그냥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결국 이 웹 개발 안에서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기능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강조를 드린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거듭 강조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그러면 리스트 쪽에서 작성자에 대한 이름, 닉네임 보여주는 거 처리를 완료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디테일을 들어갔을 때 화면이 안 이쁘죠? 그럼 얘도 레이아웃 좀 잡고 테이블 형태도 우리가 했던 거 좀 적용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죠.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하죠. 자, detail.jsp 이거 너무 많이 떠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지우고 디테일만 좀 열어볼게요. 그리고 좀 참고할 거 list.jsp 이런 거 하나만 좀 끼워놓고 저도 이런 거 할 때 타이핑 직접 잘 안 해요. 그냥 복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굳이 타이핑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한다고 타자가 늘겠어요? 뭐 하겠어요? 쌤, 저 화면 두 개를 어떻게 나눠요? 그냥 여기 탭 끌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그리고 참 JSP 안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F가 먹긴 하거든요. 지금 이쪽 화면 컨트롤 시프트 F로 지금 줄 정리한 건데 나름 괜찮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게 될 때가 있고 진짜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로 돌려놓고 그냥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다 제 수기로 합니다. 수동으로. 근데 좀 이상하게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는 편이에요. 줄 정리하는 거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자, 그러면 리스트랑 비슷하게 타입 잡아놨고 섹션 잡아놨고 그러면 됐네요. 그냥 뭐 전체적인 큰 틀 레이아웃만 잡아준 거니까.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폴그룹 여기에 한 200쯤. 그러면 이 첫 번째 거가 살짝 줄어들고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아까처럼. 자, 그러면 레이아웃은 잡아놨고 다른 거는 문제 없고.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하죠. 여기 지금 테이블을 감싸고 있는 div가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 div 밑에 다른 div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버튼 몇 개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무슨 버튼들을 만들 거냐면 지금 우리 디테일로 들어오면은 이제 리스트 버튼이 여기 있어서 홈이랑 리스트를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보통 우리가 상세 보기로 들어갔다. 그럼 목록으로 돌아가는 버튼이나 아니면 뭐 수정, 삭제 이런 버튼들 있겠죠. 그런 거 우리도 이제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기능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라이트 기능도 글쓰기 버튼 필요할 거고 글쓰기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폼, 양식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입력하고 나 진짜 작성할래 하면 DBA 인설트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완성된 결과도 상세 보기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디테일 쪽에서 이제 목록, 뭐 뒤로 가기 이런 버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버튼 태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JSP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버튼 태그는 폼 안에 감싸져 있으면 기본 타입이 뭐라고요? 서브밋. 서브밋. 온 서브밋은 이제 전송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라고 막아주는 역할이었고 폼 태그 안에서의 버튼 태그의 기본 타입은 서브밋. 근데 폼 태그가 없는 그냥 폼 태그랑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버튼 태그의 기본 타입은 얘는 버튼이에요. 그냥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폼 태그 안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뒤로 가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 하나 걸어 줄게요. 이 안에서 history.back history back은 우리 경험해봤죠? 그리고 일단 얘도 만들죠. 얘는 A 태그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직 기능을 구현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자, modify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점점 안 쓴 이유 이거 안 쓴 이유 네, 앞에 아티클이니까 바꿀 필요 없죠? 어차피 modify는 아티클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modify라고 해서 id 보낼 건데 해당 id는 뭘 넘겨줘야 돼요? 네, 현재 게시글 번호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현재 게시글 번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냥 받아왔잖아요 컨트롤러한테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처럼 이러면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앞으로 얘는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로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양식이 필요한 애니까 자 그리고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삭제 해줄 거고 삭제 같은 경우는 삭제할 때 페이지를 보여줄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바로 삭제시키는 거잖아요. 두 딜리트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똑같이 넘겨줄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도 노멀라이징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너무 동떨어지게 나와버릴 거니까 공통으로 클래스 좀 주겠습니다. btn 텍스트 링크 정도로 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얘네한테 주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러고 커먼 css 가서 .btn 텍스트 링크 잠깐만 텍스트 btn 링크라고 했나요 제가? btn 텍스트 링크 맞죠? 이 친구한테 일단 컬러를 이게 지금 어차피 A 태그가 이네릿으로 노멀라이즈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블랙으로 고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호버 달아주고 그때 얘를 뭘 쓸까? 퍼플? 잘 보일라나? 일단 해보죠.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안 나오네.
이렇게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렸을 때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강렬한 색 없나? 레드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거라. 아이, 괜찮네요. 레드로 하죠, 그냥. 이렇게 좀 하나 해놓을게요. 그럼 얘네들도 이제 버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지금 디테일에서도 어쨌든 작성자를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게 아니니까, 그쵸? 이것도 라이터 네임 같은 거 똑같이 했던 방식 비슷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방금 전에 한 거를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get article by id를 직접 여기다 수정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다라는 건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호출하고 있는 애부터 바꿔줘야겠죠? 지금 얘가 아니라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상황인 거니까 저는 get for print article 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출력용 아티클 가져오겠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 친구는 article DA한테 이런 거 실행해줘 라고 해주면 되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그냥 이런 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result 타입은 똑같이 아티클 가면 되고 여기서는 order by 대신에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끝.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order by를 해서 가져오면 모든 걸 가져온 다음에 정렬하는 거고 근데 order by 대신에 where가 들어가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 위에 조인 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필요성이 있던 친구들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where 이런 거 안 해주면 이 아이디 ambiguous 뜨면서 MMO한데? 라고 뭐라고 하겠죠? 확실하게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이디는 뭐 파라미터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 문제없이 세팅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작성자 여기에 writer name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디테일에서도 작성자에 대한 닉네임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이제 한번 해본 거니까 리스트에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커밋을 한번 하죠. 제가 좀 전에 커밋을 디자인한 것까지 해놨네. 디테일 디자인했고 리스트랑 디테일의 작성자 writer name 이거 했고 이만큼 했죠? 일단 자, 커밋은 완료됐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